오늘은 테스트지 하나 나갈 거예요. 그 시험 문제 하나 나갈 거니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도 테스트지 해서 나가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한 4번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해서 내신 줄 이거랑 이것저것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설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속 확률 분포를 합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분류가 됐어요. 변수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있었는데 확률 변수. 이제 여기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셀 수 있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산 확률 분포.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어떤 그 확률의 일반항을 확률 질량 함수로 질량 함수. 네. 변수에 따르는 어떤 그런 일반항 같은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임드 어떤 분포였죠. 그러니까 질량 함수가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면 이쪽은 이항 분포다. 이항.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제 셀 수 없는 어떤 형태를 해서 얘는 연속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이걸 가지고 분포를 만들면 연속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걔를 나타내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확률의 일반항을 가지고 보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돼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 통계학 시간에 들은 거 같아요. 왜 이걸 질량이라고 왜 밀도라고 그러는지 들은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통계학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통계학 책이 없더라고. 이 정도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몰라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뭔가 나도 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간 그래요. 그때 교수님이 딱 얘기해 줬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날 바로 가서 설명해 줬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 하여튼간 몰라. 질량이고 밀도예요. 밀도니까 약간 질량은 어떤 좀 실체가 있고 밀도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랬던가? 어쨌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이쪽은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밀도 함수를 이제 보통 이제 fx라고 하거든요. fx.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이죠. 질량 함수라는 건 얘는 이제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표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도 실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얘는 절대로 표로 나타낼 수가 없고, 이쪽은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떤 걸 좀 본다고 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있겠죠.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어차피 얘도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어제 비 엄청 와서 갇혀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어요 지금? 잘, 네? 아, 훔쳐서 왔어요? 아니, 오씨 진짜 몰라가지고 12시에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못 가시지 않았어요? 지하철은 돼요? 막 칼칼 쏟아지는데 물이 막 천장에서. 자, 속으로 오늘 휴강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네 아침 6시 한 반인가 일어났거든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문자까지 보냈어요. 오늘 정상 수업 하나요?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정상 수업 한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준비한다고 한 30분 일찍 나왔는데 안 가더라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예술의 전당포 있잖아. 거기에 누가 차를 버리고 도망갔나 봐. 도망갔다기보다 그 약간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버리고 갔나 봐요. 그래서 차 아직도 한 대인가 몇 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안 가더라고. 근데 어디가 그게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공법을 했다가 한 2시간 걸리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여행 가는 데는 보통 2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죠? 10km도 못 가는데 2시간 걸리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 뭐야? 네. 차가 빠져 있다고요? 아 여기 앞에요?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어씨. 뭔가 근데 막 파여진 게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차 봤어. 이거 몇몇 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차가 아니라 다행이다라고 말을 밖에 못하겠어요. 이런 적 내가 예전에 그 영화 감독 형이랑 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형. 코로나 걸렸다는 거 그 형이 되게 제가 그래서 그 형한테 되게 미안한 적이 있어. 그게 군대를 되게 늦게 갔거든요. 30살 때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애들이 나보고 연예인이었거든요. 하여튼간 자 이때쯤 해가지고 그 회식 내가 회식 되게 좋아했거든요. 회식 나 혼자 막 술 먹을 수 있잖아. 공짜로 술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아해가지고 나 불쌍하다고 나를 데려다 주려고 회식 끝나고 이제 군대가 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한 2분이 계셨어. 그래서 그 형 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운전석이 있고 이제 뒤에 뒷좌석이 있잖아요. 사람 표정 뭐냐? 하여튼 이렇게 있었는데 두 분이 여기 각각 한 명씩 탔어요. 탔는데 이게 출발하잖아 차가. 근데 약간 이 두 분이 좀 만취 상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출발했는데 원래 보통 이게 그 내가 타는 차 브랜드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차가 원래 보통 이제 문이 안 열리거든요. 문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약간 출발하면 이제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출발해서 문이 닫혔거든요. 그 여기 이쪽 있던 분이 여기 운전석인데 그 운전석을 막 치는 거야. 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치길래 놀랬지. 그래서 왜 이랬더니 막 약간 되게 그거한가 봐요. 먹은 걸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 그래가지고 세화!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아직 지금 출발했는데 왜요? 막 이렇게 세화! 막 내가 그래서 비닐봉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걸 한 30초 찾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는 찰나에 그리고 사실 속으로 그랬지. 그냥 가다 보면 그냥 좀 참겠지 이 생각했거든요. 지금 격하게 막 그냥 막 문을 덜컥덜컥 열어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건 만약에 이게 내 차였잖아요. 내 차였으면 나는 그 납치 방지 시스템인가 있어가지고 그걸 2번 열면 열려. 한 번 열면 이게 빠지고 한 번 더 열면 이렇게 그냥 문이 열리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시스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덜컥덜컥 열다가 진짜 막 격하게 여는 거야. 제가 그 문 여는 거 부서지는 줄 알았잖아. 근데 갑자기 고요해져요. 순간 열려다가 그러더니 그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뭔가 제 등 뒤가 세해졌는데 막 웃는 거 이상해. 무서워.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뒤를 돌았거든요. 진짜 먹은 걸 확인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끔찍했어요. 진짜 그때 그게 딱 그래서 그걸 봤는데 순간 그러니까 되게 그걸 뒤처리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차 아니라서 다행이었어. 진짜 나 너무 아직도 막 생각나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얘기 하더라고. 죽여버리고 싶었대. 군대 가는 것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차에 비닐봉투 하나 이렇게 놓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 하여튼 그래서 자, 근데 이 차는 새 차는 한 20만 원 들었대요. 이거 새 차는 그렇죠. 하여튼 자, 내 차 아니라 다행이긴 했는데 여하튼간 오늘은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버스에 괜찮아요?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내 안 늦었어요 그러면? 다행히 나만 늦은 거 아니겠다. 나만 늦은 줄 알고 미안해가지고. 자, 하여튼간 오늘 오신다고 고생했으니까 한 잔씩 하시고. 이게 뭐지? 초코가 제일 좋아하더라고. 이게 그나마 애들이 먹긴 먹더라고요. 싫어하는 애들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초코 알레르기가 있다 그럼 저한테 뿌리세요. 알겠죠? 자, 자식 너나 먹어라. 나는 초코는 거의 안 먹거든. 나 요즘은 단 거를 못 먹겠어. 이거 막 당했던 걸 먹거든. 근데 이제 너네들은 보통 저게 제일 그냥 무난한 거 같아.
어쨌든 자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제 군대 회식 있어요. 잠깐만. 밀도함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보통은 범위가 있어요. 범위.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떤 범위를 딱 지정해 줘요. 그래서 이제 A부터 이렇게 x가 b까지 어떤 범위 내에서 확률 1도 함수 fx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x축 되고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건데,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아니 확률이니까 당연히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뭔가를 판단해야 돼. 뭔가를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고 싶어.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떤 순간일 때 확률은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y 값이 오지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를 모아둔 이만큼, 모아둔 이만큼, 모아둔 이만큼, 모아둔 이만큼, 이만큼들이 다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다. 뭐 C부터 시작해서 X가 뭐 D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쪽은 당연히 뭐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쓰고, 얘는 C부터 D까지 얘는 fx dx다라고 이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되죠. 확률은 넓이다. 확률은 넓이. 이렇게 넓이가 확률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얘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진짜 내는 사람도 있어. 미친 것 같아. 이거 안 내도 되거든요. 얘는 굳이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평균을 구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긋는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산 확률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긋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x 값과 y 값을 긁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더하는 건데, 그러니까 끊겨 있는 걸 더하는 건 시그마인데 연속된 걸 더하는 건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걸 a부터 b까지 x, fx, dx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평균. 이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이걸 나오는 학교도 있었어. 내가 평균 아직도 나와요. 그래서 혹시 평균 본 적 있어요? 이거 문제에서 평균 나오니? 이건 본 적 없죠, 이거. 그죠? 이거 가끔 나오는 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건 그럼 제곱의 평균도 있겠네요? 네. 제곱의 평균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제곱 fx dx. 얘는 그냥 높아지면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나올 거야,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분산을 구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평 평제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x 제곱 fx dx라고 쓰고, 이게 제평이고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니까 a부터 b까지 x fx dx 이놈의 제곱이다라고 쓰시면 되고,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수능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내신에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냥 긁으면 평균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x랑 y를 긁으면 되겠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제평이니까 이쪽은 제곱해서 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은 결국은 제평평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이거의 효용 가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간 어쨌든 얘를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약간 참고 이거는 참고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물어봐. 평균 나와요? 연습하면서 평균 나와요? 이러면 보통은 안 나온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확통이라는 게 뭐 수출을 배우고 배우는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나온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여하튼간 뭐 나올 수는 있으니까 알아는 두셔라.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절대로 p 쓰고 x 이퀄 a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너나 하세요라고 말하면 돼요.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일 때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순간일 때 넓이, 선분의 넓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선분의 넓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이 나올 거면 이런 식으로 범 위에 확률이 나와요. 범 위에 확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다음 다섯 번째는 당연히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A부터 이쪽은 B까지를 썼을 때 이쪽에 있는 확률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넓이를 가지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인테그랄을 쓸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얘를 쓸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직선의 형태,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된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넓이를 구하는 건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이고 플러스 약간 닮음의 형태를 좀 많이 봐요. 닮음의 형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닮음을 가지고 보는 게 우리가 좀 서툴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서 패 틀리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세요. 수능 적용하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의 시험 문제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림을 최소한 시험 문제에서 한 개는 올 거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게 353번이 좀 복잡해 보이지 않는 얘기죠? 뭐 제곱 나오고 뭐 하니까 그거 좀 볼게요. 353번. 자, 353.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A까지가 되는 거고,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죠? 자, P라고 쓰고요. 자, 0부터 이쪽은 X가 뭐 2분의 A까지, 2분의 A까지. 자, 이게 2분의 B래요. 2분의 B일 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쓱 갔다가 쓱 내려오는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이쪽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쪽에 A, 이쪽이 이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2분의 B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가 1이다 라는 것부터 먼저 출발하면 좋겠죠. 확률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쪽은 2분의 1 A, B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분이 뭐냐면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이런 거지 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2분의 A가 뭐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2분의 A면 이렇게 2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그럼 여기까지 확률. 여기에는 이만큼 얘를 봤을 때 이만큼 얘가 뭐냐면 2분의 B다 이렇게 넓이. 네, 이런 식으로 좀 귀찮게 나와요.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A제곱 플러스 4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되는 거고, 그러면은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은 2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나는 A랑 B에 관한 관계식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닮음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이만큼의 직각 트라이앵글하고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직각 트라이앵글이 결국 뭐냐면 닮음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어떤 값 같은 경우를 A랑 B의 기간의 관계식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을 때, 자, 그럼 이만큼을 2분의 A라고 쓰고요. 자, 이쪽을 모르니까 X라고 쓰는 거죠. 그럼 2분의 A 대 X는 이쪽은 2 대 B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2x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걸 곱하니까 2분의 쓰고 a,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고요. 그러면은 나는 뭐 이런 거잖아. 얘가 이제 이렇게 쓱 갔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x라는 게 뭐냐면 이쪽은 4분의 a,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a, b가 2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얘는 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러면 이쪽의 넓이가 지금 2분의 b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게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2분의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쪽은 또 2분의 1을 해야지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8분의 A라는 것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넓이인 2분의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A는 뭐냐면 얘는 4B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느낌적인 느낌이 약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4B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4B 제곱이 2가 될 거니까 그럼 B 제곱이 2분의 1이고요. 그죠? B 제곱이 2분의 1. 그러면은 이제 B는 뭐냐면 이쪽은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므로 결국은 A 값 같은 경우는 뭐냐면 루트 2분의 1을 다시 집어넣었을 거니까 그럼 얘는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나오니까 짜증나니까 이렇게 됐나봐.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니까 A를 제곱하면 4, 8이 될 거고요. 플러스 B제곱해서 4배 하니까 2분의 1 4배 하면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 10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귀찮잖아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뭐 나온 거 있을래요? 요즘 나온 거 있냐? 요즘에 요즘 나온 거 357번 그죠? 357번 357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됐어요. 이렇게. 자, 2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3분의 1부터 a까지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귀찮아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쓱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이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2분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쪽에 얘가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만큼의 어떤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a 빼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구해주면 얘가 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 3분의 1부터 a까지의 어떤 확률을 구하라는 건 3분의 1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이게 이렇게 가겠네? 그럼 그냥 얘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3 아니요. 여기 8분의 1.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뭐냐면 2-a가 되고 이쪽은 4분의 3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 1을 곱한 것이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여기 2분의 1 곱하면 1 빼기 2분의 a라고 쓰고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이놈하고 이놈을 더한 게 8분의 7이야. 전체가 1이니까 여기서 8분의 1 빼면 8분의 7 남겠지. 그럼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3 이렇게 묶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주니까 여기는 여기서 얘 빼니까 2분의 a가 되고요. 1에서 3분의 1 빼니까 이쪽은 3분의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8분의 7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야? 네. 여기는 그 다음에 넘기니까 6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3분의 2가 7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 곱하니까 3a 플러스 4 이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이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건 당연히 쉬운데 근데 이제 얘는 좀 생각보다는 좀 약간 귀찮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애들 은근 여기서 좀 많이 틀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구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됐죠, 그죠? 자, 이런 성질을 갖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연속 확률 분포였어요. 연속 확률 분포였어. 분포 이거였는데, 자, 한 20분만 더 하다가
나 그 프린터로 갔다가 오면 한 30분쯤부터 좀 30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습하면 있고 이건데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래네. 확 밀함. 근데 말이 안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수학에서 오지게 환장하는 건 실생활이에요. 쓸데기 없이 뭐 이상한 거 뭐 누가 했다라고 해놓고 실생활에 어떤 활용이 돼. 너무 싫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잉크를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를 없애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놀러 가나? 이게 형이 뭐 그러니까 동생이 뭐 이렇게 우선 뭐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출발한 후에 그다음에 형이 한 3초 뒤에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때려놓고 도망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동생을 따라잡을 때까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실생활로 생각을 해서 했을 때 저런 밀도 함수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너무 인위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네임드 분포를 만드는데 여기서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아까 내가 평균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른다라고 했으나 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조사할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키를 조사했다. 뭐 이딴 것들 있잖아요. 나 평균 키. 그러니까 키도 되게 연속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졌다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 평균 키야. 다행인 게 나는 내가 그때 당시에 키가 딱 180이었거든요. 180 이거였는데 한 내가 늙을 때쯤 되면은 약간 내가 난쟁이 똥자루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다행히 그때 이후로 평균 키가 안 늘었대요. 심지어 놀래미? 미안해. 자, 심지어 여자애들은 평균 키가 줄었대. 근데 또 보니까 요즘은 또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요즘은 애들이 뭐 180 넘는 애가 되게 많대. 너네 학교에 180 넘는 애 많니? 아 그래요? 평균 키가 173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173? 몰라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자애들이 163에서 좀 줄었대요. 163이었는데 좀 줄었는 것 같아. 그랬대. 이거도 작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아니 키라고 하면 뭐 최영만 이렇게 많겠나? 이런 식으로 안 그런단 말이야. 갑자기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평균 쪽에 몰려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종 모양의 분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정확히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걸 정규 분포라고 정규 분포. 갑자기 생각나는데 입안에서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임시완 딱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갑자기 임시완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약간 웃음이 약간 잦아져요. 그러더니 임시완의 키가 너무 작아요. 이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임시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좋다고 해도 자기는 안 사귈 거예요. 미치거든. 임시완이 뭐 이거 꿀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물어봤지. 키가 큰데 나야 나학생 있어. 그리고 키가 작은데 임시완처럼 생겼어요. 아니 나랑 좀 이게 못생겼어.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딱 된다고 치잖아. 그러면 이걸 선택하더라고 애들이. 진짜 그래. 아니 나 같으면은 키가 작아도 이렇게 임시완처럼 생기는 걸 보면 행복할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이런 거 있잖아.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간다니까 진짜. 잘생기긴 했는데 오늘은 좀 저분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네. 약간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이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보통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더 낫대. 근데 남자애들은 아마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또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 최근에도 내가 맞춤법 틀린 애를 잘 본단 말이야. 맞춤법. 뭐뭐가 낫지 않니? 낫지 않니? 막 이래요. 이런 거 보면 막 좀 그렇잖아. 나 진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나 진짜 어렸을 때는 내가 니네보다 좀 약간 나이 많았을 때는 이거 해놓고 화살 붙이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맞춤법 틀린 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론 살짝 난 요즘 맞춤법을 좀 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이게 진짜 극명하게 갈리더라고. 남자애들은 맞춤법을 틀려도 그냥 괜찮대. 정이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게 돈자리 막 이렇게 있고 막 엄청 잘생기고 그래도
맞춤법 틀리면 적어야 돼. 그런 애들이랑 사귈 수가 없대. 일반적인 약간 어느 정도 지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아니 막 그래서 진짜 이게 특징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다 물어봤거든요. 작년부터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는 만약에 너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었어. 근데 맞춤법 틀렸어. 갑자기 우리 헤어지자 이래요? 안 그러지. 그치? 너는 그럴 것 같아? 그거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안 좋아할 것 같지. 너는 약간 아까 보니까 약간 극혐하는 것 같은데? 넌 바로 헤어지자고 할 거니? 아니 진짜 장단하시는구나. 진짜 그치. 너도 그래요? 그치 너도 그래요? 그냥 너무 신기해 나 진짜. 그러니까 진짜 남자애들은 내가 본 진짜 100%야 100%. 100% 내가 그래도 한 20명 정도 물어봤거든요. 100%야. 그 여자애들도 100%야. 30명 물어본 거야. 그래서 왜냐면 여자애들이 막 더해 막 맞춤법 소리 하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막 이래요. 이렇게 막 그런 표정 있잖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표정 있잖아. 너무 신기해. 와 맞춤법 그런 거 있지? 그래가지고 맞춤법이 참 그게 하구나. 그래서 임시완이 맞춤법 틀린다 이러면 막 소리 지르더라고. 그렇게 지적이게 생긴 애가 맞춤법을 틀린다는 게 더 빡친데. 그러니까 만약에 나 같은 애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도 봐줄 수 있대. 근데 임시완처럼 생긴 애가 그렇게 지적으로 생긴 애가 갑자기 맞춤법을 틀린다? 더 정 떨어진대요. 막 극혐한 죽여버리고 싶대 막. 그래가지고 자 너무 이렇게 공감을 너무 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 이제 요게 정규분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종 모양 대칭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 좌우 대칭의 종 모양 분포니까 이만큼의 확률을 봤을 때 이만큼의 확률이 똑같이 0.5가 되죠. 이만큼의 확률도 대칭으로 0.5가 된다는 얘기죠. 0.5 이렇게 0.5씩 나눠가지고 그럼 여기를 내가 x다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제일 문제를 풀 때 예전에 헷갈렸던 게 그냥 무작정 변수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NP, NPQ 하고 변수 모르고 막 이거 막 x 빼기 n 나누기 시그마 있다고 무조건 외우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수가 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변수 x. 그러니까 그 x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럼 얘는 이런 거예요. 얘가 어떤 거를 통해서 바뀌냐라고 생각하면 이게 평균이잖아. 야 그러면은 평균 키도 우리나라 애들한테 재는 거랑 그 알프스 있잖아. 요들송 걔네들 하는 거랑 키가 다르잖아. 그리고 야 만약에 키가 있으면은 대충 한 50대, 160대, 170대에서 놀겠지. 근데 만약에 몸무게라고 생각해봐. 야 평균 몸무게가 170, 180, 190으로 놀면 고도 비만이잖아, 그죠? 돼지나도 아니고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 소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평균이 뭐냐에 따라서 이쪽은 위치가 결정돼. 위치. 이게 오른쪽에 있을 거냐, 왼쪽에 있을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산포도라고 했을 때 그 산포도가 표준 편차라고 해요. 표준 편차 혹은 분산. 자 그러면 평균 쪽에 얼만큼 몰려 있는지를 보는 게 산포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산포도가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산포도가 이렇게 낮은 이렇게 돼요. 이게 산포도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얘를 내가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시그마를 시그마 2라고 할게요. 이런 문제 나와요? 누가 더 큰이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오지게 평균에 몰려있는 거예요. 미친듯이 평균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에만 몰려있고 흩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비교할 때는 이쪽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얘기야. 얘는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그마 1, 시그마 2에서 누가 더 크다, 뭐 누가 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또 되게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이 시그마가 작은 상태 있죠. 평균 쪽에 몰려있는 상태를 얘를 고르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고르다. 애들이 헷갈려요. 아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몰라. 이게 고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평균 쪽에 몰려있는 걸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어차피 이 모든 넓이는 1이기 때문에 자 이쪽은 넓이 1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만큼의 넓이하고 이만큼의 넓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 저렇게 간다. 그래서
결국 넓이가 이 지점토 놀이 같은 거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높이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낮게 싸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쪽에 시그마가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이쪽에는 모양을 나타내고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x라고 쓰고 이 정규 분포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n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고 얘를 m,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m, 시그마 제곱. 그래서 얘가 위치를 나타내는 거, 얘가 모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어떤 그런 변수들, x라는 변수를 무조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이퀄 m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알아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개수야. 어쩌고 저쩌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규 분포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평균 m 값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을 싹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을 맞춰서 여기를 m 플러스 시그마라고 주고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주고 m 빼기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를 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넓이들이 그냥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인데 우리가 지수함수 중에서도 이런 거를 접근하는 그런 기술들은 별로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넓이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게 이미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361번, 362번, 363번, 364번, 365번 오지게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모든 것들의 넓이들을 이미 구해줬어. 이미 구해준 거야. 이미. 자,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보는 건 370번 같은 형태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70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확히 얘는 뭐 z값도 아니야. 그냥 x값 자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370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걸 거라마? 이런 문제가 제일 쉬워요. 자, 370.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x 물결 n이라고 쓰고 m,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꼬리낌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그리시면 돼요. 종 모양.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게 평균 n 값이에요. 그럼 보자. p 쓰고 x가 64보다 크거나 같을 때, 64보다 크거나 같을 때, 6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56보다 작거나 같을 때, 5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어떤 넓이들이 똑같다는 정확히 대칭이 돼요. 정확히 대칭. 그러면은 64라고 쓴 거랑 56이라고 쓴 거랑 이쪽은 대칭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종 모양의 분포에서 여기 있는 평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럼 이 평균이 이쪽은 56과 64의 평균이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거잖아. m값 60이요. 근데 제 평이 3616이에요. 3616. 바로 뭐야? 분산은 뭐예요? 제 평제니까 3616에서 60의 제곱에 3600을 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16이 되겠죠. 돼요? 그럼 이 16이라는 게 시그마 제곱이에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Vx를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냐? 똑같은 말이 m 값은 지금 뭐냐면 16이 되는 거고요. 6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쪽은 여기는 16이었으니까 4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조건 사실 외우거든요. 무조건 그 공식을 외우는데, 공식 외우는 거 좋긴 한데, 자, 여기 이게 60이야. 근데 68 이하를 거려. 68 이하니까 이만큼도 구해야 되고 이만큼도 구해야 돼요. 이만큼. 그럼 표는 무조건 뭐냐면 표는 평균부터 무조건 시작해요. 평균. 그러니까 반쪽밖에 못 구해요. 평균부터 시작해서 반쪽밖에 못 구하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풀어주시면 돼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돼요? 자,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건 자,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따지면 자, m 값이 60이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68은 뭐냐면 시그마가 4였으니까 이쪽은 몇 시그마예요? 68은 m 플러스 8이니까 8은 몇 시그마? 2시그마. 돼요? 시그마가 4니까 8은 2시그마잖아. 돼요? 그래서 이쪽은 m 플러스 2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m부터 m 플러스 2시그마까지의 확률이 밑에 표를 보니까 이만큼이 뭐냐면 0.4772가 될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렇게 쓰면 끝이. 그래서 0.4772에다가 왼쪽 거까지 쓰면 지금 0.5니까 결국은 이게 될 확률은 0.977이다라고 말하면 끝이다. 이야기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꼭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로 바꾸지 않아도 얘가 몇 시그마인지만 알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368번을 바로 옆에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쉬울 거예요. 이런 문제. 368. 자,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 무게는 평균이 180g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 그냥 파프리카 무게 X. 정규 분포. 평균 180. 표준 편차 20. 자, 파프리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190g 이상이고 210g 이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는 얘가 뭐냐면 180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쪽은 자 190 이상이고 210 이하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거를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이야기야. 나쁘진 않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차피 이만큼 떨어진 건 뭐냐? 이만큼 떨어진 건 여기는 10이야. 10 그죠? 10만큼 떨어졌는데 그게 원래 시그마가 20인데 거기에 2분의 1을 쓰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돼요? 2분의 1. 여기 있는 2분의 1, 여기 있는 2분의 1. 몇 시그마냐가 중요해. 몇 시그마. 그 몇이라는 그 개수가 중요한데 그 개수가 2분의 1이고 그럼 그게 0.5라는 얘기야.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마찬가지야. 30. 얘는 뭐냐면 이쪽은 30인데 이쪽은 얘는 20 곱하기 2분의 3이야. 1.5야. 1.5.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1.5 시그마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끝났잖아 그냥.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어떤 넓이를 우리가 구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요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에서 그죠? 이만큼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5 시그마까지의 그 넓이를 구한 게 이미 여기서 밑에 z값이 1.5라고 해서 이쪽이 0.433이라는 거죠. 0.433이.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만큼은 뭐냐면 2분의 1 시그마, 0.5 시그마니까 0.5가 써져 있는 0.1915를 빼주면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면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굳이 얘를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라는 공식을 굳이 안 집어넣어도 그냥 얘를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쳐도 시그마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 뭐냐면 이게 어떤 나라냐 어떤 단위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있는 시그마의 개수만 가지고 뭐냐면 표준화를 시킨다고요.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표준화시켜요. 그래서 이쪽만 따서 평균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거, 여기 2인 거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여기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2인 거. 그러니까 이 수많은 어떤 그 정규 분포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면 상대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얘를 써줄 수가 있는 이제 이런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뭐 월급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뭐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미국이 뭐 만약에 뭐 3만 달러, 한 3,000달러가 뭐 평균 월급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무슨 한 20만 원? 이 정도가 평균 월급이고 우리나라가 350 평균 월급이래.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380만 원 받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미국인 중에서 한 3,200달러 받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일본인 중에서 한 22만 달러 받는 사람 아니 22만 원 받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받냐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써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 표준 점수 있잖아. 그게 이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몇 프로, 어떤 상위 몇 프로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랬을 때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Z라고 하고 그 Z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의 개수야. 시그마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가 Z값이야. 시그마의 개수가 Z값. 시그마의 개수가 Z값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모든 어떤 그런 변수 x를 이렇게 평균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여기에는 얘가 뭐냐면 z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z값이 된다. 얘는 좀 내 맘대로 설명하는 게 있어서 얘는 좀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z값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할 거냐? 자, 이 x라는 곳에서 평균을 제외하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당연히 외워두기는 하되 너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무조건 모든 식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얘가 몇 시그마인지 상대적인 위치가 어딘지만 좀 기억을 하면 문제는 그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풀린다는 이야기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만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하나 더 보면 별게 없어요. 자, 364번을 볼게요. 364번. 이런 문제가 제일 쉬울 거예요. 진짜 이거는 거의 다 맞춰야 돼요. 300입니다. 자, 모집 인원이 200명이 어느 대학에 입학 시험에 1000명의 수험생이 응시해요. 그러니까 합격 200명, 합격 200명, 200명. 그다음에 그 지원 현황이 1000명이거든요. 1000명. 자, 이렇게 되는데요.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이 156점이고 표준 편차가 20점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x 물결 n이라고 쓰고 이쪽은 156점이고 20의 제곱 있어요.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 이렇게 저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쪽의 평균이 156점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자, 끝났죠. 상위 20% 아니에요? 상위 20%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이 0.2가 되도록 만들면 끝나. 상위 20%. 그럼 실수하지 마. 자, 갑자기 선생님 Z가 0.5예요 라고 말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3점이 날아가요. 그 뭐냐면 여기가 0.2고요. 공식은 무조건 평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뭐냐면 얘는 0.3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0.3을 만족하는 Z값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 Z값을 썼더니 0.3이 0.84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다? 156 플러스 0.84 곱하기 시그마가 되고요. 그 시그마가 20. 그러니까 이 차이가 0.84 시그마인 거야. 근데 그 시그마가 20이니까 곱하기 20만 하면 이 길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 그 z-값을 다 공식에 집어넣어서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쪽이 들어가니까. 그럼 얘를 곱하니까 이쪽은 16.8이죠. 16.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더해주면 그냥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되게 쉬워요. 별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면 되니까 꼭 z-값으로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런 식이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근데 요즘은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좀 나오긴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약간 그 개념을 좀 더 건드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개념을 좀 보는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독립시행의 확률부터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아마 필기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그거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면 오늘 끝입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